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사랑의 침묵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소리에 둘러싸여 있죠. 시끄러운 도시의 소음, 쉴 틈 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알림, 그리고 우리의 기대를 말하는 목소리들까지. 하지만 때로는 가장 중요한 소리가 들리지 않는 침묵 속에 숨어 있기도 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가장 깊은 친밀함의 순간에 찾아오는 침묵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곤 합니다. 가까워지려는 찰나, 혹은 그 직후에 상대방의 몸이 굳어지고 미묘한 침묵이 흐르는 순간, 우리는 이 침묵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상대방이 나를 거부하는 건가? 라는 불안감이 마음속에 소용돌이치죠.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침묵을 오해가 아닌 신호로 재해석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성의학적 지식과 심리학적 통찰을 바탕으로 중장년 부부들이 겪는 사랑의 침묵을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부부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넘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 후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다면 함께 공감하는 한마디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중장년 부부들에게 사랑의 침묵은 낯선 경험이 아닙니다. 상담실에서 만나는 많은 중년 남성들은 이렇게 토로합니다. 아내가 갑자기 아무 말 없이 굳어버릴 때 마치 내가 욕구에만 눈이 먼 사람처럼 느껴져요. 혹은 분명히 아까는 좋다고 했는데 막상 침실에 들어가니 표정이 어두워져서 더 이상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침묵은 단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되면서 부부관계의 깊은 균열을 만듭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체적인 불편함은 심리적인 부담감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부부관계를 회피하게 만드는 파괴적인 악순환을 낳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우리는 먼저 침묵의 원인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중장년 부부들은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그 변화가 부부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단순히 힘이 없다거나 반응이 느리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호르몬 변화가 있습니다.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여성은 폐경과 함께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는 욕구 감소, 반응 둔화, 그리고 여성의 경우 폐경 후요로 생식기 증후군의 원인이 됩니다. 이 증후군은 건조감, 통증, 위축, 요실금 등을 포함하며 이는 부부관계 시 심각한 불편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북미 폐경학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폐경 후요로 생식기 증후군의 유병률은 27%에서 84% 범위로 보고될 만큼 흔한 현상입니다. 두 번째는 혈관 및 신경계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남성의 경우 발기곤란의 주요 원인이며 여성의 경우에도 음부 주변 혈류 감소로 인해 흥분 및 절정에 도달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2007년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의 통계에 따르면 57세에서 64세의 73%가 부부관계가 있다고 보고했으며 이 중 남성의 37%가 발기곤란을, 여성의 39%가 윤활 부족을 호소했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어도 친밀함이 중요하지만 불편함이 동반되는 흔한 현상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만성질환은 신경계를 둔화시켜 자극에 대한 반응을 약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근골격계 부담입니다. 허리, 무릎, 어깨 등 관절은 젊을 때보다 훨씬 쉽게 통증을 느낍니다. 특정 체위를 오래 유지하거나
몸의 하중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동작은 통증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신체적 변화는 상대방에게 불편함이라는 침묵의 신호를 보냅니다. 통증과 불편함이 예상될 때 몸은 자연스럽게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장년의 성생활에는 신체적 변화만큼이나 복잡한 심리적 요인들이 작용합니다. 첫째, 관계의 역사입니다. 수십 년간 함께한 부부는 이미 수많은 기쁨과 슬픔,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 관계의 역사는 침실 안에도 그대로 투영됩니다. 과거의 상처, 해결되지 않은 갈등, 그리고 말하지 못한 서운함은 마음속에 쌓여 부부관계의 문턱을 높입니다. 상대방이 침묵할 때 우리는 혹시 과거에 내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상처받은 건 아닐까? 라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둘째, 자존감 저하입니다. 남성은 기능 저하로 인해 자신의 남성성에 대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는 내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은가? 라는 자존감 저하로 이어져 부부관계를 시도하는 것 자체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여성은 폐경과 함께 자신의 몸이 여성스럽지 않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를 매력적이지 않다고 여기게 만들어 친밀한 접촉을 회피하게 만듭니다. 셋째, 스트레스와 피로입니다. 중장년은 직장에서의 책임, 자녀 문제, 부모님 부양 등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만성 피로는 욕구를 떨어뜨리고 몸을 긴장시켜 부부관계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사랑의 침묵은 단순히 싫다는 거절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지금 나에게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몸이 불편하니 조금만 더 부드럽게 해달라. 또는 지금 나는 너무 피곤해서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복잡하고 미묘한 신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호를 거부나 실패의 증거로 삼지 않고 오히려 배려와 협력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사랑의 침묵을 안전과 합의의 언어로 바꾸는 일은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섬세한 배려와 소통의 과정입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설계도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부관계는 즉흥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충분히 준비되었을 때 훨씬 더 편안하고 즐거운 경험이 됩니다. 온열과 보습의 마법을 활용하세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반신욕을 하는 것은 단순히 청결을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따뜻한 온기는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이는 여성의 경우 건조감을 완화하고 남성의 경우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샤워 후에는 온몸에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고 특히 민감한 부위에는 수용성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윤활제는 마찰로 인한 불편을 줄여주는 완충제 역할을 넘어 신경 말단의 과민 반응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체위 조정을 위한 소품 활용입니다.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두꺼운 이불이나 얇은 베개 혹은 접은 수건을 활용하여 몸의 하중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남편의 허리 아래에 베개를 받치거나 아내의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 넣으면 허리와 골반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 훨씬 편안한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각도와 높이, 간격과 압의 미세 조정도 중요합니다. 이 미세한 조정은 공학적인 숫자가 아니라 무릎과 골반이 서로 편안히 만나는 위치를 찾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서로에게 가장 편안한 자세를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침묵이 불안한 이유는 그 침묵이 의미하는 바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전에 침묵을 대체할 수 있는 명확한 신호를 합의해야 합니다. 언어적 신호로는 잠깐만, 쉬었다 가자, 조금만 천천히 와 같은 짧고 명확한 문장을 합의해 두십시오. 이 말은 거절이 아니라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하겠다는 배려의 표현입니다.
비언어적 신호로는 손등을 가볍게 두드리는 행위, 혹은 상대방의 어깨를 조용히 잡는 행위 등 말보다 더 부드럽게 전달될 수 있는 비언어적 신호를 합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신호는 나 지금 불편해라는 직접적인 표현보다 훨씬 덜 공격적으로 느껴집니다. 정지 신호가 왔을 때 침묵으로 응답하는 대신 합의된 확인 문장을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지금 괜찮아? 이 질문은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의 상태를 존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너무 빠르니? 또는 더 천천히 할까? 이는 상대방의 속도에 맞추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어디 불편해? 또는 윤활을 더 할까? 이는 상대방의 신체적 불편함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이런 문장들은 사랑의 침묵을 사랑의 대화로 바꾸는 마법의 열쇠가 됩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항우울제 등 많은 약물들이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가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평소에 어떤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오늘은 몸이 좀 피곤해서 반응이 느릴 수도 있어와 같은 간단한 말은 서로에 대한 오해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뉴잉글랜드 의학저널 2007년 자료에 따르면 활동적인 고령 응답자 중 남성의 37%는 발기곤란을, 여성의 39%는 윤활 부족을 호소했습니다. 이는 불편과 어려움이 흔하므로 그것을 부끄러움이 아닌 조정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부부관계는 단순히 시작과 오르가즘으로 끝나는 단편적인 이벤트가 아닙니다. 진정한 친밀함은 관계가 끝난 후에도 계속됩니다. 따뜻한 마무리를 잊지 마세요. 부부관계 후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거나 부드러운 수건으로 상대방의 몸을 닦아주는 것은 나는 당신을 아끼고 있다는 무언의 표현입니다. 또한 감정의 공유가 필요합니다. 오늘 좋았어 또는 오늘 당신의 배려 덕분에 편안했어 와 같은 긍정적인 감정의 공유는 다음 만남에 대한 기대감을 높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서로의 몸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입니다. 이 노력이 쌓이면 침묵은 더 이상 불안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있다는 안도감의 표현이 됩니다. 만약 약간의 따가움이나 가벼운 뻐근함이 남으면 하룻밤 지켜보고 통증이 계속되거나 분비물에 이상이 있으면 전문가의 진료를 권합니다. 여기 한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둘 다 50대 중반, 남편은 은퇴를 앞둔 기술자, 아내는 오랜 시간 가족을 돌본 주부였습니다. 아이들이 독립하고 집이 조용해지자 둘은 새로이 서로를 마주할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문턱 앞에서 자주 정지 신호가 켜졌습니다. 아내는 부부관계 직전이면 말없이 눈을 감았고 남편은 그 침묵을 거절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둘은 작은 약속을 만들었습니다. 따뜻한 샤워로 시작하고 허리와 무릎을 받치는 얇은 베개를 준비하며 건조감이 느껴지면 바로 윤활을 더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손등을 2번 가볍게 두드리면 잠깐 멈춘다는 신호도 합의했습니다. 그날 밤 정지 신호가 왔을 때 남편은 서둘러 움직이지 않고 여기까지는 괜찮아? 라고 낮게 물었습니다. 아내는 조금만 낮춰줄래? 라고 답했고 남편은 베개의 위치를 손바닥만큼 옮겼습니다. 그 사소한 이동 하나로 압이 고르게 분산되자 아내의 표정에서 긴장이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이제 좋아 라고 했고 둘은 오랜만에 편안한 여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어제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괜찮아졌어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 말에서 자신이 지켜준 것이 기술이 아니라 합의와 신뢰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첫 경험의 감각 소화는 과거의 재현이 아니라
지금의 몸과 마음에 맞춘 재설계입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작은 신호, 간단한 확인 문장, 지지대의 위치, 윤활의 선택, 조용한 조도. 이 모든 것이 모이면 침묵은 불안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합의의 문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문법을 익힐수록 우리는 서로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묶어 보겠습니다. 부부관계의 문턱에서 찾아오는 침묵과 정지는 실패의 전조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보내는 세심한 지시이며 우리는 그것을 합의와 신뢰의 문장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번역의 출발점으로 첫 경험 감각 소환을 다시 불러오십시오. 그때의 떨림을 복원하려는 욕심이 아니라 그때처럼 서로의 표정과 손길을 천천히 읽겠다는 다짐으로요. 중년의 몸은 나름의 질서로 변합니다. 점막은 수분을 더 원하고 관절은 받침을 찾습니다. 각도와 높이는 작은 차이로 편안함을 크게 바꿉니다. 약물과 질환의 변수는 반응까지의 시간을 달리 만듭니다. 피로와 긴장은 쉽게 쌓이니 준비와 사후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합의한 멈춤 신호를 만들고 짧은 확인 문장을 연습해 두십시오. 환경을 정리하고 윤활과 온열을 적절히 배치하십시오. 불편이 지속되거나 이물이 느껴지고 혈성분비나 악취가 동반되면 반드시 전문 진료를 받으십시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이 닿으셨다면 감사합니다 혹은 동의합니다 한 줄로 알려주시고 오늘 밤의 조용한 대화가 내일의 평안을 열어주길 응원하겠습니다.